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주부이며 게스트하우스 조식 담당 아르바이트로 부업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다가온 어떤 동질감 혹은 인간적 유대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바다 근처에 살고 있고 집에서 가까운 게스트하우스에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조식과 식재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간단한 숙박업소지요. 2층 침대가 쭉 늘어선 6인실 도미토리룸도 있고 4인실, 2인실, 1인실 등으로 구분된 방도 있어서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맞게 방을 선택해서 묵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는 싼 가격으로 잘 수 있는 데다 다음날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 식사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주머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숙박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게스트하우스는 지방의 작은 바닷가 한쪽에 있어서 손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단골 고객들은 항상 계십니다. 근처에 가까운 다른 지방에 가는 길에라도 꼭 들러서 묵었다 가시는 단골 손님도 계시고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동안 많은 손님들을 만났고 그중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들르는 영화 감독 지망생과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그는 몇 달 전에도 그는 이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묵었습니다. 그는 오전에는 제가 준비한 조식을 먹고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인근의 카페에 가서 시나리오도 쓰고 바다를 쏘다니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1인실 자신의 방으로 가서 일찌감치 잠을 청한다더군요. 물론 시끌벅적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니 평온하게 일찍 잠들 수 있어서 그에게는 다행이었겠지요. 그는 들르면 항상 한 달간 장기 투숙을 했고 가끔씩 주방이나 식사 테이블이 놓인 거실에서 오가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 정도를 하며 지나쳐갔습니다. 석 달 간격으로 자주 들르는 데다 한 번 묵으면 한 달은 거주하니까 거의 하숙생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식 준비를 한 후에 잠깐 이리저리 가게 내부를 정리정돈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근처 카페에 가려던 그가 제 바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는 이윽고 다가온 버스를 탔고 저는 조금 어색해서 최대한 버스 뒷좌석을 찾아 들어갔고 그는 저보다 조금 앞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해변도로를 천천히 돌아서 갔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일어서서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그도 내리려고 다가오기에 저는 조금 무안해하면서 버스에서 같이 내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걸어서 아는 언니네 집으로 가던 길이었고 그는 꼭 저를 뒤따라오는 형상으로 제 뒤에서 걸어오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슬쩍 웃었고 그도 조금 어색해한다는 기분으로 근처의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무렵까지 언니네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그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때마침 그가 버스에 올라타더니 아무것도 모른 채 제 근처로 와서 앉았습니다. 다시 서로 무안했고 그도 이제는 말이라도 붙이며 인사해야지 않나 싶었던지 조금은 미소를 보이며 어디 멀리 다녀오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간만에 나가서 볼일을 좀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버스가 고장나는 바람에 우리는 내려서 조금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잠깐 바람을 쐬다 가지 않겠냐 해서 바닷가를 같이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정식 감독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말로는 허접한 것들을 습작으로 찍고 있으면서 깐깐히 영상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드문드문 푼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하니 여자친구와는 최근에 헤어졌고 봄 내내 공사판에서 일한 돈으로 여행 경비를 만들어서 한 달간 머리도 시킬 겸 시나리오도 쓸 겸 여기 내려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나리오를 들고 이리저리 영화사를 기웃거릴 것이고 그런 속에서 공사판 일도 또 바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석 달 뒤에 또다시 바다로 글 쓸어올 여행 경비를 만들 수 있다면서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그가 바닷가에서 주워서 제게 건넨 작은 조약돌을 꺼내서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맨질맨질하고 빛깔도 참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서랍 안에다 넣어두었습니다. 이윽고 한 달의 숙박 기간이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또다시 글의 전쟁 같은 일상이 펼쳐질 것이고 그는 앞으로 수도 없이 인생의 좌절과 번민에 시달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학창시절 내내 글을 써오면서 수없이 많은 박대를 당했었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느라 딴 길로 우회해서 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현실을 이리저리 만들어 보았지만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일단은 결혼으로 도피했고 결국은 현실에 치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30대 초반까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석 달 후에 다시 오면 그간 현실 속에서 어떤 타협과 포기를 했는지 혹은 새로운 의지가 생각지도 못하게 솟아났는지가 얼마쯤은 보일 수도 있겠지요. 각자의 고통을 잘 아는 자들이 느끼는 연대감 같은 것이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모든 고통이 인간의 삶 전체를 놓아주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진심을 이해하는 자를 하나라도 만난다면 어떤 희망이라도 품어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청년의 나이 무렵에 이미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지만 이전에 혼자 살며 글 쓸 때에 비해 생활고로 지독하게 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늘 작품 걱정을 안고는 집에 가서 어서 글을 써야 하는데 싶어서 일상이 불안하던 날들은 결혼이라는 도피처로 인해서 얼마쯤 잊어져 갔고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에 글은 멀어져 가버려서 아쉽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잃어버린 제 꿈의 한 자락을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는 듯해서 얼마쯤은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바닷가에서 같이 조약돌을 주우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자신의 현실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조용히 삶 안에 잔잔하게 스며들면서 현재의 불평 없이 살아갈 것이고 그 생각의 여운들을 작은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의 갑갑함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울적해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나와 형들이 다들 사회적으로 단단히 자리를 잡았기에 집안에서는 그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훨씬 못 미친다고 평가받는 그도 어떤 꿈이건 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가치는 하고 있다면서 그는 마음의 상처를 얼마쯤 달관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주워온 자잘한 조약돌들을 오늘 저의 집 주방 창가에 조로록 올려놓았습니다. 거센 파도에 부딪히고 깎인 단단한 조약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드럽고 달관한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자잘하게 빛내고 있는 것이 꼭 그의 결심 같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